1974년에 개봉한 재난영화 타워링. 고층 빌딩의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립된 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재난영화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극중 화재를 진압하러 온 소방대장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다음과 같은 일침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축가들이란 7층 이상에서 벌어진 화재는 우리도 장담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그 이상으로 짓더라? 지금 생각하면 왜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가가 욕을 먹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장면에서 일반인은 고층 건물엔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영화를 본 어느 건축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옥상을 다른 건물이랑 이어버리면 되잖아. 그러고는 1990년에 진짜로 빌딩 2개를 하나로 이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역시 건축가들이란 항상 한술 더 뜨는 존재들이죠. 이는 바로 건축가 하라 히로시가 설계한 그냥 건물도 아니고 오사카의 랜드마크이자 세계 최초의 연결형 고층 건물 우메다 스카이 빌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이자 간사이 지방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죠. 항구 도시라는 특징과 방언 등으로 인해 부산과 곧잘 비교되는 편이지만 광역권인 오사카부로 치면 부산보다는 서울에 버금가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오사카 이거 서울보다 크고 멋지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따금씩 계신데요. 저는 솔직히 100%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시티뷰가 이게 재미가 없어요. 뭔가 다 고만고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왜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사카는 태생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훨씬 진국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관점에서 구경하면 좋을 오사카의 건물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제가 일반적인 오사카 여행과는 살짝 어긋나 있어서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사카를 걷다가 그거 알고 보면 이 도시를 더욱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사카를 정말 단순하게 둘로 분류한다면 가운데 나카노시마를 기점으로 북쪽의 우메다와 남쪽의 난바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현 시점 오사카의 경제 중심지가 우메다이긴 하지만 오늘의 빌드업을 위해선 난바의 건축물을 먼저 하나 구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카를 도쿄나 교토와 비교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상인들의 도시라는 타이틀이죠. 오사카는 무려 7세기 때부터 대규모 운하와 항구를 통해 해상교역을 하던 동네라고 하는데요. 이후 에도 시대에는 전국의 모든 식재료가 오사카로 몰려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때 붙은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아직도 오사카를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일 만큼 오사카의 근간을 이루는 데엔 이 해상들이 무엇보다 주요한 역할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인들을 통한 번영의 중심에 있던 곳이 바로 도톤보리로 유명한 난바 지역이었죠. 이는 오늘날 오사카역이 우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바 일대가 중앙구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사이바시역과 난바역 사이의 쇼핑가 미도스지에는 이러한 난바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 채널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건축가 아오키 준이 디자인한 루이비통 오사카 미도스지 플래그십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하나가 보여주는 위용이 상당하죠.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왔는지 바로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돛을 펼친 에도시대의 무역선단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크기의 돛이 정갈하게 나열된 모습은 마치 크고 작은 건물들이 격자형으로 늘어선 난바의 번화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도시의 정체성을 이렇게 물체 하나로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오사카가 가진 막강한 무기 중 하나겠죠. 다닥다닥 작은 건물들이 밀집한 탓에 주변보다 공격적으로 우리 가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다 화려한, 보다 창의적인, 혹은 보다 재미있는 간판들을 내세워 경쟁하기 시작했고 이 간판 문화는 어느덧 오사카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느낌의 간판들이 사실은 이 동네의 묵직한 근본에서 나오는 바이브였던 셈입니다. 때문에 난바의 밤거리를 올려다보면 마치 1년 내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듯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한데요. 번화가만 나오면 이런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 왜 도쿄더러 삭막하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이 올려다보면 이후에도 오사카에서 꽤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상 당시부터 아래에서 본 모습을 상정한 빌딩들이 있으니 말이죠. 남쪽의 난바가 해상교역을 중심으로 상인들에 의해 번성한 동네라면
북쪽의 우메다는 근현대의 산업과 육상교통의 발달을 기점으로 개발된 동네입니다. 때문에 오사카성과 요도가와를 따라 바둑판 형태로 쭉 이어진 난바와 달리 가운데의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고 초고층 건물이나 복합몰들이 저마다 거점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사카의 랜드마크 우메다 스카이 빌딩인데요. 인트로에서 전한 이야기 외에도 우메다 스카이 빌딩엔 이스터에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벽은 하늘이 반사되는 커튼홀의 아래로 마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상화한 듯 디자인되어 있으며 상층부에는 아예 구름 모양의 지붕이 올려져 있죠. 이 디테일들은 위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아래에서 바라볼 때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 컨셉이 구름 속의 공중 정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건물의 위에서 보는 전망만큼이나 건물의 아래에서 봤을 때의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했던 것이죠. 심지어 공중 정원을 가장한 UFO 착륙장이라는 다소 오컬트적인 컨셉까지 갖고 있는데요. 아니 대놓고 전망대 입구에 UFO를 넣어놨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보니 생김새부터가 뭔가 차원이동이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외계와의 교류가 일본 서브컬처에서 꽤나 자주 쓰이는 소재이긴 한데 이를 한 도시의 랜드마크에까지 엮었다는 게 참 과감하죠. 이게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 약간은 기괴한 상징물과 얽혀 한때 오컬트적 요소로 통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1997년 개봉한 짱구 극장판에선 공사 중인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다분히 형상화한 건물이 봉인된 마왕을 소환하는 장소로 등장했었죠. 그리고 2025년에 개최한 오사카 엑스포에선 이 컨셉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듯한 파빌리온까지 등장하고 말았죠. 이외에도 오늘날 우메다 일대에 재개발된 건물들을 보면 위로 동그랗게 뚫린 구멍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니 이쯤이면 오사카시도 이걸 즐기기라도 하는 모양이죠. 지금 보니 너무하다 싶은 취급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메다 스카이 빌딩 근처엔 별다른 고층 건물이 없었다고 하니 이 친구만 덩그러니 서 있었을 걸 생각하면 외계와의 접선 장소로 쓰였다 해도 납득이 된달까요? 특히 건물 아래의 조경 역시 위쪽에 원이 만들어낸 정원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요. 난해한 컨셉은 차치하더라도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이 정도의 세계관이면 언제까지고 오사카의 미래를 말하는 건축물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먼 길 왔으니 텐션을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처에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진 보다 현대적인 곳을 구경해보려 합니다. 그간 제 영상을 여러 번 봐주신 분들은 오늘날 지상철도가 많은 동네의 문제점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요. 이곳 기타우메다 또한 오사카 화물역과 차고지가 있던 곳이라 다른 곳에 비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평지로 남아있던 덕분에 21세기 들어 오사카에서 가장 핫한 1등지가 되었죠. 결국 화물역을 이전시키고 한국의 LH에 해당하는 UR 도시기구의 주도 아래 9개 회사의 협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영상에선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먼저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는 여기를 지나가야만 우메다 스카이 빌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역과 직결되어 오피스와 주거, 호텔, 마이스 등등 무엇보다 광활한 도시공원이 엮인 그랜드 그린 오사카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 하나만 축구장 6개 정도의 크기로 역에 붙어있는 공원으로는 세계 최대급이라고 하는데요. 개발 배경을 놓고 보면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 캐널시티랑 비슷하지만 규모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도쿄에 있는 힐즈 시리즈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남측에 붙어있는 이 유기적인 조형물일 텐데요. 공원의 캐노피이자 이벤트 공간으로서 디자인된 이것은 일본의 프리츠커상 건축가 듀오 사나가 디자인한 것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들 역시 오사카의 위보다는 아래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공원의 주변이 모두 투박한 수직 기조의 빌딩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높이만 확보한 채 가능한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취하려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눈에 띄는 두꺼운 기둥을 세우기보다 조형물 자체가 완만한 아치를 그리며 스스로를 떠받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냈죠. 그렇다 보니 캐노피가 마치 이 장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멀리서 보면 공원의 지형이 따라 올라갔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를 강조하기 위함인지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구름다리가 캐노피를 뚫고 기둥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캐노피가 구조물이 아니라 지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치라고 생각되네요. 생각해보면 오사카의 마지막 1등지를 놓고
그 반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린 도시개발의 뚝심이 정말 대단하죠. 이전부터 우메다역 근처에 큰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딱히 없었는데요. 날씨 좋은 날 돗자리 피고 앉아서 오사카 도심의 경치와 함께 커피 한 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앞서 나왔던 우메다 스카이 빌딩과 마찬가지로 우주에 참 관심 많아 보이는 하이테크 건축물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21세기 오사카의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는 오사카역이 있는 우메다였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도 교통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신칸센은 여기가 아니라 더욱 북쪽에 있는 신오사카역에만 정차하는데요. 오사카역에 정차할 경우 강을 한 번 건넜다가 다시 건너와야 해서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컨셉 하나는 확실하죠? 신칸센 그렇게 자주 타는 건 아니니 그냥 우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위치가 또 제격일 수도 있겠죠? 이 신오사카역 근처에는 주거지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는 평범한 빌딩처럼 보이지만 건물의 바로 아래까지 오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생김새에 절로 경외감이 들 정도인데요. 이 건물은 바로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솔루션 제공기업 키엔스의 본사 빌딩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공장과 연구소를 상대로 영업 및 컨설팅을 하는 곳이기에 신칸센이 있는 이곳으로 본사를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키엔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죠. 아마도 키엔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보다 평균 연봉이 2억 원에 달한다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이 회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화제였던 적이 있었고요. 아니, 제조업 관련 회사가 이익률이 50%라는데 이거 진짜 우주로 뚫고 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시 건물을 보면 거대한 기둥이 빌딩을 20m 가까이 들어올리고 있으니 마치 발사대에 붙은 우주 왕복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건물을 들어올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을 건물 밖으로 드러내고 이를 크기를 달리하여 45도씩 회전시켜 벽으로 붙였을 뿐이죠. 간단하다는 말에 영상을 보시던 엔지니어 분들께선 굉장히 긁히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니켄세케이의 건축가 오타니 히로아키 또한 자신의 역할은 막말로 엔지니어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으니 제게 너무 화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괴롭힌 덕분에 모든 코너에 기둥이 없는 굉장히 개방적인 건물이 완성되었는데요. 특히 건물을 위로 띄움으로써 제한된 부지에 녹지까지 형성되었죠.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그 시절 하이테크 건축의 미학을 여실히 담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사카 1편에선 난바, 우메다, 신오사카까지 오사카의 주요 거점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난바의 간판 문화에서 시작해서 우주선 같은 빌딩까지 구경하려니 뒷목을 저절로 부여잡게 되는데요. 밑에서 봐야 즐거운 오사카의 건축물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라멘집을 하나, 바로 닌조맨야 규코츠우, 우리말로 우고랑인데요. 이름부터 꽤 폭력적이죠? 진짜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니값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규스지와 육수가 듬뿍 들어가 있으니 갈비탕 같은 맛도 나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얼큰함을 담고 있달까요? 이날 비에 쫄딱 젖어서 그런가? 제가 인생이라는 단어 쉽게 붙이는 사람이 아닌데 여긴 진짜 오사카의 인생 라멘집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네요. 가게가 굉장히 협소해서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오사카에 갈 때마다 들르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트라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서둘러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